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전번 시간까지는 오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오행의 배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은요, 음양 오행학인데 결국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생과 상극은요, 결국은 이 조율하는 거죠. 조율, 컨트롤, 균형을 취하는 겁니다. 전번에 어느 행사에서요, 그 가수 한영애 님이 조율이라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잠자는 하늘을,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노래 제가 잘 못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조율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지러운 것을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교통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뜻인데요. 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자연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결국은 상생과 상극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교통정리가 돼 간다는 얘기죠. 여기 상생이라는 관계는요. 자, 요 목화토금수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수, 화, 목, 토, 금 이 순서 만들어진 순서가 그렇게 있었어요. 맨 처음에 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금, 토의 순서였는데 여기서는 상생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거는 사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입안에서 달달달 달아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상극은 목극토, 목이 토를 극하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거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거에 대한 이제 공부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제 이 사주명리학이 좀 약간 힘든 이유는 이 오행의 상생상극이면은 쉬운데 이 오행이 십간 12지로 바뀌죠. 그래서 십간 12지들끼리의 상생과 상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오행의 배속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오행의 배속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오행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오행의 속성과 분포를 파악하는 일이 오행을 응용하는 학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오행의 속성과 분포를 파악하는 일. 오행에 속하지 않은 사물이 없으며 오행으로서 헤아리지 못하는 사물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 성격, 모든 속성 이런 거를 전부 다 오행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의 설정, 방향, 어느 방향이냐, 그 다음에 계절, 색소, 색깔, 맛, 성품, 감정, 기상, 동작 이런 거를 전부 다 오행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오행으로 나눠서 각 생활, 개인 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사주 구성에서 어느 오행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상생이죠. 채워주는 거는. 그럼 부족한 부분을 줄이는 거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면은 안정되고 좋은 방향으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행을 어떻게 배속하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은 목화토금수죠. 그러면 이제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형.
근데 이 기본형이라는 걸로 인해서 생각을 이렇게 제한이 돼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기본형의 목은 나무입니다. 화는 불, 토는 흙, 땅이죠. 그 다음에 금은 이 쇠, 바위, 단단한 걸 뜻하는 거죠. 수는 물입니다. 이게 기본형인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목은 그냥 나무다, 불이다, 여기에 고정관념으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어떤 물질이죠. 이 목은 꼭, 목도 사실 한자로 치면 나무 목자고 불도 불화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오행에 표현되는 거는 기본형을 한자로 표현해 준 거지만 상징적인 내용이지 목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절을 이 오행으로 나누면은요, 목은 봄, 여름은 화, 그 다음에 장하라는 거는 뭐냐면요, 긴 장마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 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이 지나가기 전, 여름에서 가을이 지나가기 전, 요 사이에 토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12지지 공부할 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금이고요. 겨울의 기운은 수입니다. 자, 방향으로 따지면 동쪽은 목이고요. 남쪽은 화,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 중앙을 토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도 공부할 때 5하고 10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는 중앙을 뜻합니다. 금은 서쪽이고 물은 북쪽으로 갑니다. 자, 이게요.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남구, 강북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방향이죠. 그러니까 동대문구는 동쪽에 있는 거, 서대문구 서쪽이고 강남구는 남쪽에 있고 강북구는 위에 있죠. 그 방향성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무슨 상관이냐? 사주를 봤더니요, 사주에 목기운이 없어요. 목기운이. 그런데 그 사람이 목기운이 만약에 재물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사를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이건 요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주를 봤더니 목기운이 없더라. 목. 그런데 그 목기운이 돈이더라. 또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더라. 이건 이제 사주를 분석하고 틀리는데 어쨌든 부족한 기운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기운이 이 목이더라. 그럼 동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동쪽 방향이라는 거는 기준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서울에서 산다면 동쪽 방향은 잠실, 강동구 이런 쪽이겠죠. 그다음에 서쪽으로 간다고 그러는 강서구, 은평구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맛도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맛, 목은 신맛, 쓴맛은 화는 쓴맛, 단맛은 토, 그 다음에 금은 매운맛, 물은 수는 짠맛입니다. 그럼 이것도요, 보면은 사주를 이렇게 봤더니 불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쓴맛을 선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쓴맛이 뭐냐? 이 쓴맛 좀 볼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커피 같은 게 쓴맛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커피 되게 좋아요. 저도 뭐 불이 없는 편에서 커피를 즐겨 먹는데 이 설탕을 넣은 커피가 아니죠. 그거는 그런 것은 이제 잘 먹는 거. 금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의외로 매운맛을 또 선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식욕, 식성도 이 오행으로 구분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색인데요. 이거 참 잘 써먹습니다. 제가. 목기운은 청색입니다. 즉, 초록색, 파란색. 이게 목기운. 화는 적색, 붉은색이죠. 이게 꼭 빨간색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붉은색 계통으로 보면 돼요. 핑크색도 포함되는 거겠죠, 이게. 그 다음에 토는 황색입니다. 황색은 누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란색, 갈색, 황토색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금은 백색, 하얀색 또는 실버, 은색 이런 걸 뜻하죠. 그 다음에 수는 검은색입니다. 물이 파란색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물은
검은색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진짜 깊은 물은요, 파란색으로 안 보이고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붉은색이 부족한 사람은 화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따뜻한 옷을 입는 게, 붉은색 옷을 입는 게 좋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e스포츠의 페이커 선수사를 보니까 이 금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얀색을 좋아할 것이다. 금을 몸에 부착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하얀 티만 입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색을 선호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사주를 이렇게 감명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그분이 입고 온 옷을 보면은요, 사주에 10중 8구가 부족한 오행의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10중 8구가. 물론 뭐 100%는 아니래도 한 80% 정도는 이 매치가 돼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물어보죠. 제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요. 무슨 옷을 입고 가야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경우는, 시험에 좋은 색깔은 인성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생해주는 색깔을 말하는데, 만약에 내가, 목이다. 목인 경우는 목을 생해주는 거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색깔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사주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성이라는 건데요. 오성은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을 뜻하는 겁니다. 목이 의미하는 거는 인자롭다 할 때 그 인입니다. 인이라는 게. 그 다음에 불은, 화는 예절이죠. 그래서 병화일주나 정화일주들은요, 대체로 예절이 밝아요. 그 다음에 토는 믿을 신이죠.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일주들은 입이 무거워요. 신의가 있는 거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일주는 경금이나 신금일주들은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기운은 이게 딱딱하고 부러지질 않잖아요. 이게 이제 쉬질 않잖아요. 부러지면 부러지지.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은 임수와 계수 같은 건데 수는 지혜를 뜻합니다. 물은. 그래서 임수, 계수 일주들이 머리가 좋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오행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장육부인데요. 이것도 사주를 보면서 그 사람 사주를 보고 건강에서 어느 부위가 약하다는 게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 이렇게 그 손님들 오면은 당신은 이 소화기관이 문제야. 또는 신장이 나빠. 이런 100%는 아니더라도 7, 80%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 고객 중에서 한의사가 왔었는데 직업이 한의사인 줄 몰랐죠. 사주를 보고 당신은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나빠요 그러는데 어떻게 사주만 보고 어디가 나쁜지를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공부는 내가 한의사님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황제내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의사들은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이 사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간담은 목의 기운, 심장과 소장은 화의 기운, 비장의는 소화기, 그 다음 폐대장은 금기운, 그 다음에 신장과 방광은 수기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한의학에서는요, 오장과 육부는 서로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장이 나쁜 사람은 의도 나쁘고요, 폐가 나쁜 사람은 대장도 나쁩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음인데요. 오음은 무슨 얘기냐면 발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질 때 잘 써먹는 겁니다. 이름을 질 때, 장명할 때. 이 훈민정음에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성이 기역, 희역은 목기운이고 니은, 디귿, 니을, 티귿은 화의 기운이고 이응, 히읗은 토기운,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읒은 금기운, 이응, 비읍, 피읍은 수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이름으로 이렇게 보완해 줄 때 이런 이 오음의 이 이론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숫자죠. 숫자는 이 하도에서 처음에 자연수가 만들어진 원리에서 나왔죠. 38목 27화 50토 4구금 16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자기한테 잘 맞는 숫자라는 거죠. 이거는 오행 중에서 만약에 불기운이 약한 사람은 2하고 7이라는 숫자가 그 사람한테 잘 맞는 숫자라고 얘기하면 되죠. 같은 원리입니다. 전부 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오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이 내부 기관을 오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가속기라는 건 엑셀레터죠. 엑셀레터. 목이라는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작동시키게 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가속기, 엑셀레터는 목 기운. 그 다음에 엔진 속에서는 거기가 휘발유가 이렇게 폭발하고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불은 다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화의 기운. 그 다음에 기어는 토의 기운인데 토라는 거는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아는 1단, 2단, 3단 속도를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기아는 이 토의 기운.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스톱시키는 거. 이게 이제 금 기운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오일이 없으면 이게 망가지잖아요. 근데 수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곳곳에 다 스며들어서 윤활을 해주는 게 물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오일을 수의 기운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이 5가지 이 가장 중요한 요소도 이 오행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의 기능도 오행으로 다 나눌 수 있어요. 전부 다. 네. 롤이라는 e스포츠가 있는데요. 그게 이 5대5로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눠서 5대5로 게임을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5명이 각각의 역할이 좀 틀리는데 이것도 분명히 제가 자세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오행의 기운으로 나눠져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한번 나중에 그걸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행의 배속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쳤습니다.